비혼모 유튜버로 활동 중인 38살 한보영 씨.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비혼모라고 눈총받거나 동정받는 게 싫어서 혼자 아이 키우는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앞으로 이제 한 해 한 해 하면서 기록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었다는 다른 비혼모들 연락을 받을 때 보람도 느낍니다. 실제로 미혼모인 어린 친구들이 제 영상 보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메시지 오는 분도 있고요. 한국의 비혼 가정 출산율은 3%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OECD 평균은 41.9%입니다. 아기 10명 중 4명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혼 출산을 소위 감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회적 자살에 가까운 그런 행위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은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해서 기존의 제도에 내가 타협해서 들어가든지 이 두 개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부부가 10쌍 중 6쌍이나 됩니다. 마티유와 셀린 씨도 지난 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한 집에 세 식구가 살지만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Non, le fait qu'on soit pas marié, c'est sûr que ça n'a pas changé. Enfin, non, ça ne change rien, et ni pour les aides aussi pour Suzanne en fait. 프랑스는 1999년 비혼 부부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팍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 수당도 받고 결혼하지 않아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같은 세금 혜택도 혼인 가정과 똑같습니다. 결혼과 다른 건 결혼은 양측이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팍스는 한쪽이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티유 씨 부모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Mes parents n'étaient pas mariés et ça m'a jamais posé de soucis. 팍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프랑스는 유럽 연합 국가들 가운데 합계 출산율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작년 기준 1.79명,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En fait, tous nos amis ont des enfants sans être mariés. Voilà, on a tous le même âge à peu près, entre 30 ans et 40 ans, on va dire, et personne n'est marié. 덴마크에서는 비혼모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다른 재산 없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24살 비혼모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먼저 임신. 한국은 100만 원짜리 임신부 바우처를 딱 한 번 지원하지만 덴마크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때까지 매달 2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국은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 아동수당 등 매달 137만 원을 줍니다. 덴마크는 사회부조와 아동 청년수당, 아동 양육비, 아동 보조금 등 매달 340만 원, 한국의 2.5배를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다 받으려면 일주일에 4.3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자립을 유도하는 겁니다. 덴마크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9.7%,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명당 5명이 태어날 때부터 빈곤을 경험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비혼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개인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20대, 30대, 40대는 10명 가운데 4명이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7명. 비혼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만큼 오른다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획을 했든 또는 그렇지 않았든 아이를 가지고선 좀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좀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영아 살해.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 여전히 너무 많은 해외 입양.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출산 측면에서보다 인권 측면에서 비혼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